7연장 게틀링포. 한국이 신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미국의 근접방어 무기를 능가한다. 근접방어 무기체계 클로스인 웨펀즈 시스템 CIWS는 함정의 개함방공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함정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든 미사일에 분당 4,200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요격하고 함정을 보호하는데요. 한국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사의 단거리 회전형 유도 미사일 램램, 롤링 에어프레임 미설과 20mm 기관포 펠랭크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30mm 기관포를 장착한 골키퍼 등 세 종류의 CIWS를 도입해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순항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3 이상으로 빨라졌고 목소형 CIWS의 함정인 명중률이 어뢰정 등이 저하되는 등 40에서 50노트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빨라지면서 게다가 해외 제품 도입으로 인한 정비성 한계와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방위사업청은 CIWS2를 국내 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IWS2 사업은 올해부터 개발을 시작해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무기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목표물을 추적, 탐색하기 위해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며 레이더의 보조 센서로 표적을 더욱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 탄약 상태, 기온, 기압, 표적의 속도, 방향 등을 자동으로 보정해 탄도를 계산하는 기술 등도 적용되는데요. 체계당 획득 비용이 기존 골키퍼와 비교해 수십억 이상 절감되며 초음속 스텔스 표적 역시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올해 6월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개발 제안 모델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각각 모델을 전시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기존의 근접방어 무기체계들을 초월했다고 평가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초고급 첨단 무기라고 극찬했는데요. 중국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번역 내용은 노란 글씨로 표시됩니다. 7연장 게틀링포. 한국이 신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미국의 근접방어 무기를 능가한다. 최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X에서 한국의 방산 거물들은 차세대 해군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비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2로 한국의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각각 출품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근접방어 무기는 네덜란드제 골키퍼와 미국제 펠랑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군용 함정에 탑재되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최첨단 근접방어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연구개발 및 생산 연도가 비교적 빨랐기 때문에 미래 해전을 위한 요구사항에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도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 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해군의 전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능이 더욱 향상된 차세대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IWS2는 2019년 말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2억 8,200만 달러이며 양산까지 공식 연구개발 기간은 9년 2021에서 2030으로 예상됩니다. 국산화된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KDDX 구축함과 FFX3 호위함, CVX 항공모함 등 새롭게 배치될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예정이며 점차 다른 함정들에 장착된 구형 장비들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제시한 모델은 모두 7연장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사용합니다. 게틀링 기관포의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4,200발에 달하며 이후 사거리는 3km 수준입니다. 두 회사 모두 게틀링포의 구경이 30mm에 달하기 때문에 근접하는 적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국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미국제 펠랑스 20mm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또한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각 모델에는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개발하고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마하 30달 비행하는 소형 초음속 구경 분입 6결제회 통수입니다.
수능동 위상배열 토올럭감 좌절할 하를릭 해발.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마하 3층 달 비행하는 소형 초음속 표적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탑재되는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는 총 5개로 표적 추적 레이더 1개와 표적 수색 레이더 4개입니다. 다만 두 모델은 레이더의 구체적인 위치 배치 방식 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의 탑재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골키퍼와 펠랑스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표적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골키퍼의 경우 수동으로 조작했지만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자동, 수동, 반자동 조작을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 해군이 두 회사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필자는 한화 시스템의 솔루션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해군이 골키퍼와 펠랑스를 모두 장비하는 것처럼 두 모델 모두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댓글 반응입니다. 역시 한국의 공업 시스템은 상당히 좋다. 두 모델 모두 레이더로 인해 상당히 헤비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게 미국 함정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디자인과 설계는 우리도 배울 가치가 있어. 외관 디자인만 보면 우리의 1130식이 형편없게 느껴지네. 가성비를 고려하면 1130식이 훨씬 좋아. 한국 무기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다. 중국에서 무단 복제한 SG-30 골키퍼. 한국인들은 그들의 성형 기술만큼이나 디자인을 훌륭하게 잘 뽑는 듯. 그런데 이런 공상과학적인 설계가 기술적으로도 적합한가?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항공모함도 그렇고 독특한 디자인들이 꽤나 돋보인다. 절대 남북한이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통일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위협이다. 답글 미국도 그렇게 생각함. 레이더 기술은 한국, 미국, 일본이 세계 최강이다. 한국인들의 산업 디자인 스타일은 정말 아름답다. 답글 폭력의 음이야기라니. 한국군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시작으로 낭비가 심해졌다. 5개의 AESA 레이더는 너무 호화로운 것 아닌가. 이것이 한국 무기의 특성임. 장비 사양이 지나치게 높아서 깜짝 놀랐다. 한국 무기 설계를 보면 늘 무언가 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 닥치는 대로 비싼 기술과 부품을 쌓아 올리고 그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중국, 일본, 한국의 힘을 합치면 미국을 박살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중일의 연대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답글 한중일 사이에는 흑역사가 있고 설령 미국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잡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소형 함정과 대형 함정이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어느새 일본 해군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북한을 견제하는데 이 정도의 고급 무기가 필요할까? 한국이 점점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모두 풍부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매우 위험하다.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